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법사위 통과됐습니다. 자, 어제 통과된 거예요. 자, 며칠 만에 통과가 됐느냐? 꼴랑 9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특검법이에요. 심지어는 이 특검법 어떤 법입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입니다. 그 폐기된 법을 지금 민주당이 22대 들어가지고 단 9일 만에 본회의로 올려버린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까지 보여드렸죠. 자, 실제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정할 수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상정한 겁니다. 자, 며칠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날짜 박혀 있습니다. 15일, 20일, 5일, 20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해병대원 특검은 언제입니까? 21대 국회 폐기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와 관련돼서 숙려기간 필요합니까? 20일이 필요하다고요. 20일. 그런데 민주당은 20일이라는 기간을 쌍그리 무시한 채 지금 이 법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 9일 만에 본회의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즉 국회법 어긴 거예요.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이와 관련돼서 제2요건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2요건 행사를 지금 민주당이 알아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어차피 이럴 거 뭐하러 어제 시간 들여가면서 네? 에너지 들여가면서 입법청문회를 엽니까? 네? 어차피 통과시킬 거였잖아. 어차피.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자체가 쇼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안에 민주당이 원하는 그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입법청문회 맹탕이었어요. 맹탕.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었던 겁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 그 답은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생채기 낼 수 있는 답. 실제 그래서 어제 입법청문회가 밤 늦게까지 열렸고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봤을 때 매번 질문할 때마다 다 유도신문이야. 다 유도신문. 네? 뭐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도신문이 통하지 않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갑질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난리법석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 어떠한 유도신문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이 자체가 맹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입법청문회를 벌였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여론전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론전. 어떻게든 이 내용 안에 있는 걸 코딱지만큼이라도 끌어올려가지고 이만큼 부풀리는 게 바로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한 게 바로 민주당의 입법청문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냐? 언론들이 안 받아줬어요. 언론들이.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부터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를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민주당이 이런 입법청문회와 관련돼서 받아주는 매체가 있겠죠.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JTBC와 MBC라는 겁니다. 자, 어제 실제 JTBC와 MBC가 얼마나 보도를 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JTBC 잘 보세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무려 7곡지에 걸쳐가지고 어제 메인 뉴스에 다 달아놓은 겁니다. 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아놓은 거예요. 자, MBC는 어떻게 됐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자, 보시는 것처럼 JTBC와 MBC가 어제 메인 뉴스에 7곡지에 걸쳐가지고 이걸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 내용 안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동안 이들이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리플레이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MBC와 JTBC는 어차피 이럴 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MBC와 JTBC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KBS 굉장히 담백합니다.
야당 법사위 과방위 단독 청문회 개최, 여당 강력 반발. 끝! 이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자, SBS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보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TV조선 보여드립니다. 한 차례, 두 차례,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에는 채널A 보여드릴게요. 한 차례, 두 차례, 끝! 더 이상 없어요. MBN도 보여드릴게요. 한 차례, 두 차례, 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무려 7곡지에 걸쳐서 메인 뉴스에 달았던 MBC와 JTBC와 달리 다른 방송국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 내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입법청문회 열었다. 그 입법청문회에서 그냥 여야가 싸웠다. 요 정도 수준에 딱 끝났다라는 겁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거 논란이 되는지 그런 거 전혀 보도 안 했어요. 그냥 입법청문회가 열었다. 그 안에서 민주당이 이런 얘기했고 증인들이 이런 얘기했고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했다라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여론전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야말로 맹탕 입법청문회 안에서 민주당의 쇼만 드러났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간 들이고 에너지만 들인 거죠. 네, 아까운 거죠. 그야말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언론사들이 이걸 왜 안 받아줬을까? 아, 왜겠습니까? 그 내부 내용이요.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지 언론사들이 받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어제 이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문제됐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라는 겁니까?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좌파들은 누굴 가장 논란거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논란거리로 만들고 싶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윤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사들은요. 그거 조명 하나도 안 했습니다. 누구만 조명을 했냐? 어제 그 누구보다 나댄 법사위원장이라고 앉아있는 정청래가 가장 크게 조명받았다는 겁니다. 자, 왜냐? 잘 보시는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실제적으로 회의를 조율하고 그와 관련돼서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사위를 열었을 때, 더 나아가 청문회를 열었을 때 누구누구 질문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가 되고 서로 간의 싸움이 나면 어떤 사람입니까?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정청래를 보면요.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가 오히려 질의를 하고 지가 오히려 난리를 부리고 심지어 갑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실제 정청래가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더 나아가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에 불참한 상황이라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몰아붙이며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과를 간략하게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 증인을 수차례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전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청문회 중 퇴장시켰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위원장이 정한 퇴장 시간이 지나야 증인들은 다시 입장했습니다. 사과하면서 설명을 부연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퇴장 명령은 반복됐습니다.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퇴장한 증인을 조롱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제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와 상임위 불출석 등을 놓고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따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충분히 무슨 근거로 제가 국민의 회의를 잠깐 박은정 의원님 발언을 잠깐 중단하시고 시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해병식 경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요. 그냥 뭐 지들 멋대로죠. 지들 멋대로. 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야 말대로. 네, 뭐 정청래를 비롯해가지고 박지원부터 시작해서 박은정부터 시작해서 전원희까지 그냥 지들 쇼하고 자빠져는 겁니다. 지들 쇼하고.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러질 만한 일은 다 해놓고 누구에게만 박수 받는 거예요? 개딸들한테만 박수 받는 겁니다. 개딸들은 저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개딸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절대 박수를 보내주지 않는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이고, 그건 오로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언론들이 안 받아주죠. 아, 저런 내용을 어떻게 띄워줍니까? 저런 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데. 자, 무엇보다 제가 정청래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청래는 저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의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제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자리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그 누구보다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어떤 사람입니까? 법조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검사 판사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 한반일에 있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어제 이 사람이 실제 법과 관련돼가지고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루시언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청래가 김계환 사령부를 향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의를 하면서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어처구니가 없으실 겁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환 증인. 네, 위원장님.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김계환 증인. 네.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해병대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박정훈 대령이 자랑스럽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자랑스럽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정의롭게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위로의 말을 전할 의향을 있으십니까? 지금은 다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그 최해병 순직에 대해서 그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다 종료되고 나면 충분히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도 유가족분들하고는 계속 통화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충분히 있고 그 유가족께서 부탁하신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우리 최해병을 영원히 잊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충분히 제가 다 마치고 나면 충분히 사죄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는 못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사건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행 결과를 보면서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해 보건대 대국민 사과는 못 하시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죠? 당연히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항명죄에 대한 결정도 안 났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부분도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기타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최 해병이 순직했고 수사 외압 사건에 휘말려 있고 해병대 명예가 많이 실추돼 있고 박정훈 대령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응원을 하고 있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해병대 총사령관으로서 심려와 염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현 안보 상황에서 국가 방위에 가장 충실해야 될 해병대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증인 정쟁이란 말을 혹시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은 거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쟁입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게 정쟁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진짜 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암 걸릴 것 같아요. 자,
정청래 씨,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계환 사령관이 책임자라는 증거 있어요? 더 나아가 김계환 사령관이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근거 있습니까? 아직 수사 중이에요. 공수처 수사 중이고요. 더 나아가 경찰 수사 중입니다. 근데 왜 김계환 사령관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정청래가 유도신문 하는 겁니다. 어떤 유도신문? 김계환 사령관한테 대국민 사과를 끌어내가지고 누가 보도하도록 MBC와 JTBC가 보도하러. 어떻게? 마치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이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윤 대통령한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정청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쟁이 뭐라고요? 네가 하는 게 정쟁이에요. 네가 하는 게 정쟁.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더 나가서 정청래가 뭔가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요. 해당 증인들은요.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실제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이게 있어요. 네, 국회 증언 감정법, 증언 등에 대한 거부. 네, 이것뿐만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네, 니들이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니들 유도신문에 안 넘어갈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다는 거다. 말도 안 소리. 네, 아니 무슨 뭐 위로를 해줬냐, 사과할 용의가 있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재명부터 대국민 사과하세요. 이재명부터. 네, 아 이재명은 왜 안 해? 관련된 사건이 몇 개인데 관련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었고 심지어 최근에 이화영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부터 사과를 해야지. 이재명부터. 당신들의 논리라면요. 이재명부터 사과시켜라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청래의 억지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억지도 있느냐. 이제는요. 사람 감정을 더 나아가 느낌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했다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짜는 차치하고. 그렇죠? 예. 근데 운영위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가 운영위에서 들은 질의는 7월 31일 날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저는 들었고. 자, 그날 통화한 사실.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장입니다. 네? 육군 중장입니다. 장군이십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답변 아니었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결론적으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답변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 뭡니까? 뭐 그건 제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감정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아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저 안에 논리가 이재명 코딱지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안에 논리라는 게 논리의 니은자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정청래가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요. 실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냐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통화한 사실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진짜 7월 31일 날은 통화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요. MBC도 인정하고 JTBC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청래가 딱 걸려버린 거야. 자신의 논리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부끄러운 감정을 얘기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그 감정이 부끄러운 감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친구 여러분들 참 참담합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의 수준이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안에 법리적인 논리가 1만 1이라 들어가 있습니까? 더 안에 법리적인 논리를 넘어서 그냥 논리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뭡니까? 다 그냥 우기는 거야. 우기는 거. 사과해라. 그거 부끄러운 거다. 무조건 사과해라. 네?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법사위원장이라면 실제적으로 법과 관련되어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주장에 따르면 그 특검이 왜 추진이 돼야 되는지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법리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상을 보셨지만요, 법리가 없어요. 그냥 뭐라는 겁니까? 사과해! 사과 안 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윽박 지르고. 더 나아가 실제 팩트체크와 관련돼가지고 통화를 진짜 안 해서 안 했다고 말했는데 그걸 이제 뭐라는 겁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실제 증인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뭐라는 겁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참나원 내가 자, 무엇보다 우리 정청래 씨가 뭐를 모르나 본데요. 지금 저 증인들이 실제 민주당이 원하는 증언을 해주지 않은 이유, 답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니들이 공초에 고발을 했잖아요. 공초에 고발을. 즉 뭐 하는 겁니까? 사건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그러면 이 증인들은요, 어제 있었던 이 국회 청문회 과정 속에서 잘못 말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 않아도 죄를 더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니들이 또 고발할 거잖아요. 자, 무엇보다 정청래가 사과하라고 그렇게 윽박질렀었던 김계환 사령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공수처한테 압수수색 당했어요. 심지어 1차 소환조사 때 14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재소환 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실제 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보시는 것처럼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증인 출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사과를 하라 그럽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잘했다고 말을 해줘야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가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잘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청래가 지금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물어봤어. 기억이 안 납니다. 너 퇴거. 물어봤어. 수사 중입니다. 그럼 너 퇴거. 이게 뭔 얘기야? 네? 기억 안 난다고 수사 중이라 답변을 안 하면 너 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누가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먼저 나가야 돼요. 왜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대답 안 하면서 기억 없다,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이재명 어떤 사람이에요? 김성태와 술 먹다 전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네? 두 번째, 유동규 인사 절차를 기억 못한다. 세 번째, 김문기 처장과 출장 동행 사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영상이 나왔는데도 하위 직원이라 기억 안 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하기사 자기 지역구 재건축 아파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뭘 기억하겠어.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퇴장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켜볼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제 민주당 최고위가 열렸을 때 항상 이재명 옆자리에 앉아있는 게 누굽니까? 정청래입니다. 그때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너 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청래가 어떻습니까? 법사위원장 깜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개박살이 나고 있고요. 그 개박살 나는 가운데서 언론들이 이걸 지켜봤고, 더 나아가 언론들이 이걸 지켜보니까요, 이걸 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실력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못 이기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 난리를 부리고 갑질을 벌이더라도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제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과정? 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민주당과 좌파들이 생각할 때도 지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겁니다. 왜냐?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왜냐? 관련하여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만 그 연결고리가 개박살이 나 있으니까.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특검 발의하는 거고요. 9일 만에 특검 처리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입법청문회 벌여가지고 여론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전혀 두렵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지금 정청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향해서 기억 안 나? 너 나가. 수사 중이다? 너 나가. 지들이 원하는 답변 안 해주면 너 나가를 시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나라에서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누구라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이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기억을 더듬어주고 있고 실제 그 기억을 더듬으로써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재판받고 기소받고 관련된 재판에서 더 나은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재명요. 7개 사건 11개 혐의로서 재판 일주일에 4개 받습니다. 일주일에 4개. 이게 이재명 상황이에요. 자, 무엇보다 어떤 상황입니까?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이화영 재판부가 이재명 104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까지 했어요. 자, 무엇보다 이재명 기억이 안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위중교사 녹음도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 기억 안 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어제 이재명의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장에서 실제 증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업자들과 성남시와 교류한다고 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민간업자들 모른다. 김만배도 모르고 남욱도 모르고 나무 아무 양관관계가 없다. 라고 말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제 증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관관계가 없기는 교류한다고 다 느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 성남시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이랑 교류하는 걸 심지어 대장동 재판의 증인도 알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이 몰랐다? 그때 당시 이재명이 시장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선택하라고요. 공범이 될 건지 바지가 될 건지.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정청래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가 있어야지. 나가 있어야지. 왜? 어제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그런 억지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논리가 얼마나 박살이 나고 있고 그 논리를 실제적으로 언론들이 안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청래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이재명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청래가 어제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겁니다. 하루 종일.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정청래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사이다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이렇게 갑질을 시전하면서 우리에게 고구마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구마만 우리가 또 먹을 수 없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고구마 과정 속에서 사이다를 던져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이 입법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들 멋대로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의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용합니다. 하루 종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정청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청래가 앉으라는 그 지시와 관련돼서 그 갑질과 관련돼서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가 입법청문회가 끝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또 갑질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라고요. 그런데 과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보시면요, 시원하실 겁니다. 긴 시간 입법청문회에 참석해서 증언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청문회를 보도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고유 법안을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성재 증인은 저희가 지금 특검 법안을 상정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무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법원 행정처장도 오셨어요. 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은 앉아서 얘기하세요. 업무를 다 했다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요.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관? 장관! 자, 관련 법안을 오늘 의결할지 여부에 대한 간사님과의 협의와 장례 정리를. 자, 신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정청래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실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누굴 들러리 세우고 싶었던 겁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들러리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해병대 특검법 망치 두들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어요. 어떻게? 나는 출석 요금 방법 없다 라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퇴장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셔 아시겠지만요. 정청래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나가니까 몇 초 동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침묵을. 자, 이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사이다를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전 정청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왜 앉으라 그래? 왜 앉으라 그럽니까? 아니, 나가라 그랬던 언제고? 네?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숱하게 나가라고 그랬던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앉으라 그러는 겁니까? 참 웃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변 안 해줄 때는 나가라고 그 갑질을 벌이면서 실제 자기가 망치 두들기 땐 들러리 세우고 싶으니까 앉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거 다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줘도 되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얘기 잘한 겁니다. 출석 요구받은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청래가 들러리 세우려는 그 자리에 대해서 퇴장 조치한 겁니다. 나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정청래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이다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이 자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누가 수사하고 있다고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군 관련 사건을 만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실제 군수 완박을 했기 때문에 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게 만들었고 실제 민주당이 공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처에서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찰과 공처가 수사를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민주당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들이 만든 법안, 지들이 만든 수사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만들면 저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핵심을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에게 또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짧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직권 남용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하나는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고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업무상 과실치사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도 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충분히 경찰에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권 남용 부분도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제도하에 만들어진 기구들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기관이 어디라는 겁니까? 경찰과 공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말을 함에 있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요. 민주당이.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실제 이 해병대원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기관을 지금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겁니까?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정하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말해주는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민주당이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은요, 공수처가 정상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 민주당은요, 지금 경찰이 군 관련 사건을 맡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특검을 추진합니까?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입법청문회를 하냐고. 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얘네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얘네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네? 지들이 공처를 만들었는데도, 지들이 군수완박을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려보자. 그 이후에 우리가 논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판을 민주당이 만들었으니까. 그 판을. 네? 지들이 만든 판을 지들이 부정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좌파 전체.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겁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겁니다. 출석 요금바가 없다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여론전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모두 다 이재명을 위한 거죠. 네? 민주당의 수령 동지, 아버지인 이재명을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검사 탄핵. 네? 실제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등 4명의 탄핵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안에 4명 중에 3명은요. 이재명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들입니다. 자, 이걸 탄핵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탄핵한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검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 탄핵, 민주당이 말하는 탄핵 검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 나아가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도 응원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민주당의 대북 송금 사건, 즉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었던 전 수원지검장도 목소리 냈습니다. 민주당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의 화를 돋구고 있고, 그 검찰의 화를 돋굼으로써 검찰 내부가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을 한 수사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의 여론전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사법부를 또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개딸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개딸 여러분들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대요. 네, 집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집회를 여는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크게 2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법원 요청과 별도로 도를 넘는 위협에 대해선 수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판사를 찾아가 탄핵을 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이럴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럴 건.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인원이 없어. 네? 인원이 없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상내 TV를 시청하시는 개딸 여러분들보다 더 없는 것 같아. 네? 한 줌도 아니야. 이거는요. 한 줌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 우리 개딸 여러분들 나가세요. 네? 아, 이재명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면요, 더운 날씨더라도 나가서 저렇게 집회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매우 없다. 두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춤이 너무 예스러워. 네? 춤이 너무 예스럽습니다. 네? 우리 뭐 항상 이재명이 말하는 게 뭡니까? 2030 여성들이 나를 지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
뭡니까? 2030 여성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이재명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빠라는 초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런데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춤 사이가 너무 예스럽습니다. 너무 예스러워. 네? 제가 볼 때는 2030 여성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즉 이재명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저렇게 집회 현장에 나와서 이재명 방탄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제 저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개딸들이 생각보다 매우 적다. 두 번째, 춤이 매우 예스럽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스스로 지금 개딸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들? 하라고 하세요. 네, 하라고 하십시오.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제 민주당과 좌파들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돼서 특히 입법청문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지만 실제 그 여론전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언론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특히 정청래의 논리가 박살나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봤고 그 논리를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이다로서 우리에게 안겨주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개딸 여러분들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재명 방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요. 시간은 우리 편. 결국 과정입니다. 결국 과정. 뭐를 하기 과정?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과정.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더라도 더 나아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특히 극성 지지자분들이 저 난리법석을 부리더라도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누가 더 잘 견디는지가 이번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중요한 거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은 응출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은요 더 응출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가운데서 누가 가장 난리법석을 부릴지 더 나아가 이재명과 관련돼서 민주당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신규 여러분 감사합니다.